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트럼프 두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지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끝내 통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의도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취임 이후 사흘 동안이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왕따를 시키더니 통화 후에는 입을 닦아버리는 것으로 또 이재명과 대통령실의 속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이재명을 어떻게 대접할지, 또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이재명과 트럼프의 전화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통화 사실을 브리핑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누가 더 아쉬운지, 얼마나 전화통화를 학수고대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개딸들은 이재명이 트럼프의 속을 태웠던 외교 천재적인 행동이었다고 정신나간 소리를 일삼고 있고, 딸랑이들은 아마 어쩌면 이재명에게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고, 또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트럼프는 방미를 초청했고,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면한 현안 논의는 물론이고 정상 차원의 신뢰와 우위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통령실의 평가만 들으면 두 대통령은 엄청난 우위를 다진 것으로 들리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재명의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겨우 전화통화를 하더니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또 며칠째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것이 맞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트럼프와 미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언급이 없었으면 앞으로도 일부러 언급을 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트럼프와의 통화는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SNS를 광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활동 내용을 대부분 SNS를 통해서 공개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통화한 지 지금 이틀이 훌쩍 지나도록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역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의 발표로는 마치 두 사람이 엄청난 신뢰를 주고받았던 것처럼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과연 그런 냉랭함이 묻어나지 않았을까요? 명색이 동맹관계인데 며칠이 지나도록 통화를 안 해준 것이 찝찝해서 통화 한번 해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트럼프의 반응을 유추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트럼프와 미국 측에서 두 사람의 전화통화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않다 보니 미국 언론들도 단 한마디도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재명이 트럼프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미국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이고, 서방 국가들 역시 극히 일부 언론에서 백악관이나 트럼프의 SNS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실 또는 연합뉴스를 인용해 한 줄씩 보도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사나흘 정도의 기간 동안 트럼프는 이재명에 대한 생각을 모두 드러낸 것입니다. 애태우다가 전화통화를 한번 해주고 그러고는 입을 닦아버린 것입니다.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홀대를 당하는 것이야 우리가 굳이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관세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트럼프가 이재명을 무시하면 전 세계 정상들이 이재명을 무시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통의 경우 대선 당일 축하 전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흘이나 뜸을 들이다가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다른 우방 국가들 역시 트럼프가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 정상들이 선뜻 이재명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왕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본인도 이런저런 스캔들과 사법 리스크가 있었지만 트럼프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칼날을 쥐고 있는 이재명과는 분명 다른 입장인 것입니다. 전화통화 이후 개무시하는 트럼프의 행동을 볼 때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트럼프의 가랑이를 길 수도 있지만 자기도 만만찮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만만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를 미국 캐나다주 주지사라고 모욕을 줬고 끝내 트루도는 사임을 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불러놓고는 미국에 고마운 줄 알아라. 옷이 그게 뭐냐? 양복이 있기는 하냐? 이런 식이면 거래하기 힘들다. 이런 등으로 말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전 세계 생중계로 방송됐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까지 곁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 같았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초청해서는 갑자기 조명을 낮추고는 백인 농민이 학살당하고 있다면서 유튜버식 다큐 분위기 영상을 틀었습니다. 팩트 여부와는 무관하게 트럼프는 연출된 봉변을 만들었고 일부 언론은 이 장면을 외교 참사 수준의 공개망신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수순은 이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시진핑과 손발을 맞추려는 이재명에게 어떤 식으로든 경고장을 날리게 될 텐데 백악관의 오벌룸의 세 번째 희생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이 망신을 당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망신을 당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으로 초청했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재명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만약에 형수 욕설이라도 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이 지난 2017년 성남시장 시절 부천시청에서 했던 강연 장면이라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 있냐고 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이재명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미국 측에 지불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배치된 만큼 미국이 우리에게 주둔비를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국내법을 어기면서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가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얘기를 거론하게 되면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혼비백산하게 되지 않을까요? 설마 그럴 일이야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트럼프이다 보니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트럼프이기도 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냈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어제 트럼프와 이재명의 전화통화와 관련해서 심각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통화 자체도 당선 3, 4일 만의 이례적인 지각통화였고 특히 백악관이나 트럼프의 별도 공식 입장이나 SNS 소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주요 정상과의 통화 내용을 SNS에 소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 내용을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개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명확한 외교적 냉기이자 온도 차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친중 반일 반미 스탠스 외교안보 노선과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제기되어 왔다. 일기 내각 인사 역시 미국 정가에서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했고 반미운동을 주도했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운동 목표로 삼기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역시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면서 천안함 북한 폭침 부정 음모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에도 앞장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대표적 친북 인사다. 북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국정원장, 이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조차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공식 메시지를 자제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세계 최대의 예측 시장으로 폴리마켓이라고 있는데 일종의 도박 사이트입니다. 이 폴리마켓에는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날까라는 항목이 만들어졌는데 트레이더들은 8월 31일 4%, 12월 31일 8%의 베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팅 금액은 21만 3천 달러로 환율 1,350원을 적용했을 때 2억 8,70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예측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누가 얼마를 베팅했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취임하자마자 물러날 것으로 보느냐 이런 예측치가 세계적인 폴리마켓에 거론되는 자체가 망신살이 뻗친 것입니다. 앞으로 독재적인 행태가 더해질수록 국제사회에서는 이재명을 더욱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